이 끝과 저 끝을 잇는 한 뼘 차이. 너와 나 우리의 차이는 한 뼘 차이.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는 뭐 집에서 좀 네. 제일 아끼는 물건 뭐 있어요? 뭐 주식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제일 예. 아끼는 물건은 이제 좀 가전제품들 같은 것 같아요. 아, 전자제품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막 그 기존에 쓰던 핸드폰도 다 모아놓고 이러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아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얼리 어답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가전제품을 모으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혹시 뭐 집에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가치의 미술품이 있다. 네.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100억 가치 있는 물품이 집에 있다. 밖에를 안 나가죠. 그 물건이랑 집에서 깊숙이 있죠. 안 저도 나옵니다. 불안해서 네. 밖에를 못 나올 것 같아요. 그 은행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집에다 보관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말도 안 돼요. 예. 근데 이 조선 후기의 학자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 중에요. 길이가 무려 14m나 되는 세안도라는 문인화가 있는데요. 그 가치가 네. 무려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안도를 갖고 있던 분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문화재로 그림을 기증을 하시고 네. 이번에 금관 문화훈장을 받으셨다는 정보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억 가치 나가는 그 그림을 기증하고 그렇죠. 훈장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와, 완전 애국자다. 근데 저라면 나 내 같으면 무조건 100억을 잠깐만. 받는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무조건 100억을 받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네, 왜냐면 이제 모두가 함께 이제 우리 문화 유산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네네네. 근데 100억 원이라는 가치보다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아신다는 게 더 그렇죠.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소인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대인배 정도 되셔야. 최영 장군도 욕했어요. 왜요?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네, 그러니까요. 예, 황금은 황금이지. 네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안도는 또 거친 붓질로 이 한겨울 추위를 견디는 푸르름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도 힘들고 있고요. 이 거친 한겨울 추위 같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이런 소식들이 뭐랄까요? 저는 한 줄기 빛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네네. 오늘 한 뼘 차이도 여러분들께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한 뼘 차이 노래 한 곡 듣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푸르른 날.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우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수다의 수다 친구 두 분 모셨습니다. 정상인 작가님, 박성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듣지도 않고 또 왔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모두? 아니, 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뼘 차이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뭐 첫째, 셋째는 김혜민이 오고 그러니까요. 둘째는, 넷째는 정상님이 온다고 좀 레귤러하게 네네. 정해놔라. 이렇게 너무 불시에 네네.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왜 저기서 어른들 나와 좋아하시네. 또 그럴 수 있어. 네. 아니, 너무 네, 대타를 뛰시는데 그냥 선발로 출전하셔도 그래서 괜찮을 것 제가 같습니다. 네, 예, 조만간 김 PD를 좀 하차를 시키고 공식적으로 어머. 네네, 제가 오면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갖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 PD님은 뭐 원래 PD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그 PD가 작가보다도 세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거인이 세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가늘고 길게 가느냐. 아니, 솔직히 그렇죠. 작가님은 PD님보다 돈은 많이 벌잖아요. 프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좀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뭐 이렇게 출연하시면은 뭐 출연료가 따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노사연 작가는 노는이 뭐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출연료라도 제 출연료는 여러분 없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은 출연료를 받으시지만 네네네네. 저는 출연료가 없다는 게 네, 식스센스급이네요. 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아직도 그 일하는 거를 못 받는다. 네네. 저기 있잖아요. 한 2만 원 쥐어줘서 보내요. 네. 돈 얘기를 안 해봤어요. 지금 네. 2만 원 정도로 제 일당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왠지 강하게 이게 불러줄 것 같아요. 운수 좋은 날이네요.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아이고. 진짜 이제 난립니다, 이거는 진짜. 뭐 진짜 내가 운이 좋아서 안 걸리고 운이 나빠서 걸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그런 아니라 차원이 맞아요, 아니죠. 맞아요. 예. 심각해요, 심각해요. 지금 누구나 서울은 걸릴 수 2.5 있어요. 단계죠. 2.5단계예요. 지금 거의 제 주변의 남성분들은 뭐 우울증이 왔습니다. 예. 어떡해요. 술자리를 못 가지니까 이 친구들이 오늘 뭐 하지? 맞아 네. 맞아. 뭐 하지 오늘? 세상에. 저도 최근에 네. 미팅이 끝나고 밥을 먹는데 네. 6시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 이제 참여한 일원들이 너무 급하게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달렸구나. 왜 그렇게 빨리 술을 9시까지 먹냐. 끝나네요. 그랬더니 이게 9시까지밖에 못 먹으니까 야. 그 3시간 동안 너무 부랴부랴 술을 빨리 부랴부랴. 먹는 거예요. 다들 신데렐라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9시면 땡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 일상 그 패턴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애도 이제 일단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가 학교가 안 가니까 이게 밤과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가 5시에 자요. 5시까지 안 자. 새벽 5시까지. 5시면 거의 우리 어머님 세대. 네, 새벽 일찍 주무시잖아요. 5시까지 예. 안 자고 네. 거의 시카고 시간이라. 그다음에 그 낮에는 계속 자다가 어르신들 일어날 시간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애가 그때까지 안 자니까 이제 밤에 계속 야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쪄요, 저처럼. 이거 환장하겠더라고요. 제 주변의 애들은 갑자기 요즘 투자에 눈을 떠서 네. 예, 밤에 할 게 없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미국장. 다들 그건 달려들어서 맞아요. 엄청나게 투자를 시작하는 이 문화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네. 미국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낮에 밤에 굳이 하니까. 나가서 어디서 뭘 할 그게 없으니까 재택근무도 그렇죠.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예. 낮에는 그냥 최소한의 일들을 하고 맞아요. 밤에 눈에 불을 켜고 미국장을 보는 거지. 맞아요, 근데 난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되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뭔가 변화가 크게 맞아요, 생긴 맞아요. 게 네.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19 전에는 우리 삶이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죠.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요. 뭐 나이 들고 한 해 뭐 이제 나이 먹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큰 인생의 변화가 이제 크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네. 제 미혼이 개그거리인가요? 아니 그게 밝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작가님.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눈물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사실 예. 크게 인생의 변화라는 큰 수레바퀴가 없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인생도 제 삶도 아유, 제 그렇죠. 주변도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어떤 짧은 시기에 큰 변화를 맞는 시기가 또 올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예. 요즘 연인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집에서 데이트하니까. 너무 붙어있으니까 근데 쉽지 않다.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그리고 뽀뽀도 입이 안 닳고 마스크끼리 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온도 제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체온계 갖고 다녀요. 제 차에다가 진짜로. 아니, 아니 근데 사랑한다면 지켜줘야죠.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좀 안타까운 건 전국에 있는 1학년들. 맞아.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 중고등학교 1학년, 맞아요. 대학교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도 정말 뭐랄까 이제 갓 캠퍼스에 그렇죠. 이런 뭐 그런 로망들이 로망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이렇게 잔디밭에서 캠퍼스를 짜장면 거들고 시켜 먹고. 뭐 미팅도 하고 기타 치면서 이런 로망인데 그런 대학 생활을 하나도 못 누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간 친구들은 이 학교 처음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처음 사귀고 이런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못하고 또 이번에 또 고3을 겪었던 우리 또 수능을 맞아. 치렀던 맞아요. 학생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든 사회가 됐습니까? 아니 진짜 이번에 수능 치는 거 보니까 네. 안 그래도 근데 외국 친구들이 보면 저희 그 수능 칠 때 듣기 평가할 때 비행기 못 뜨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워요. 맞아요. 왜 비행기가 안 떠? 어. 수능 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그 엄청나죠. 중요도가 너무 큰데 이번에 그 친구들이 그 막 1인 칸막이 안에서 그 조심해가면서 막 그런 막 위생 규칙 지키면서 그 수능을 친다는 게 사실 스트레스가 정말 곱절은 더 많아진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친구는 병원에서 수능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맞아.
아니 진짜 그거 보면 우리나라처럼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심지어 주식시장도 1시간 늦게 있었고 전 세계에서 이런 거 보면 놀라는 이제 교육열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극성이었는데. 제 와이프가 네. 이제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수능 보는 날 어떻게 쟤랑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그 학교 수능 그 보는 고등학교 광경을 앞에 본 거구나. 저기 왜 무슨 일이 났냐고 물어봤어요. 야 오늘이 수능이라고 그랬더니 그래 맞아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 있었는데. 근데 무슨 그것도 앰뷸런스 타고 대학을 그 가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럴 수 그게 있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학 못 가면 뭐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사실 물론 뭐 어른들은 재수하면 되지 뭐 삼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당사자들 쉽지 않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정말 그 13년 동안 그 학제를 다 사실 수능 하나만 보고 달려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날 하루에 모든 당락이 결정되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게 난 좀 저도 바뀌어야 사실 수능을 된다고 봐요. 봤지만 네. 그때 그게 되게 아련하게 그때 그 긴박감이 네. 되게 약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네네. 보니까. 저는 이적 씨와 그 김동준 씨의 노래 그땐 그랬지라고 보면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맞아. 그땐 끝이다. 맞아. 내 세상이 내 세상이다. 왔다. 그땐 그랬지라는 정말 진짜요? 가사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가 그게 전부였죠, 사실. 신기하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합격을 하고 이런 캠퍼스 생활도 못 즐기는 1학년들에게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타깝네요. 빼앗긴 추억 같은 그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자꾸 우리가 이게 저는 이게 주제인 줄 알았어요. 수능.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맞아요, 코로나19 맞아요. 사태가 너무 좀 이게 오늘 심각하게 주제하고도 퍼지다 연결돼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사실 뭐 이제 영국 쪽에서 접촉을 시작을 했으니까 결과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네네. 그래서 요즘은 곧 정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 질문을 한대요. 너 백신 나오면 맞을 거야? 음. 이 질문을 맞아요. 한대요. 근데 그게 되게 교묘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황현희 씨는 백신이 나오면 맞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 저도. 네, 네. 나도. 저는 사실 좀 겁이 나서. 저는 화이자나 머더나 이쪽에서 나오는 백신은 맞는데 중국 나머지. 쪽에서 나오는 건 안 맞을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60 몇 %가 안 맞겠다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연령대 이제 소영 씨는 빼고 저희 연령대는 사실 40, 50대가 제일 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성인 네, 이게 뭐 남녀가 맞는 예. 그 순서가 네네. 왜요? 왜냐면 이제 이 어른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취약하니까 빨리 맞아서 면역을 빨리 형성을 시키고 20대 친구들도 많이 왕성하기 때문에 순서가 더 빠르고 박성진 씨, 그 타이타닉 안 봤어요? 결국 애랑 여자 먼저 살리고 남자 맞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배에서 먼저 탈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늦은 놈도 살고 빠른 놈도 산다고. 우리는 제일 낮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예, 아니, 좋네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연인지 불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순서가 정해진다고 하면 저희는 약간 뒤쪽인데 좋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당장에 만약에 그런 순서 같은 거 다 제하고 너 당신에게 백신을 주겠습니다.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약간 뭔가 좀 무섭죠. 맞기가 약간 더 꺼렵죠. 이게 나에게 온 행운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렇죠. 어떤 식의 불운이 되어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맞아요, 불안성이 맞아요. 약간 있는 거예요. 잘 녹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행운과 불운이는데. 정말요? 맞아요. 네. 역시 작가답네요. 썼어요. 잘 녹았네. 아주 잘 녹았네. 최고다 최고. 왜 예, 작가님 하는지 알 아니 것 혹시 같아요. 오늘 대본 작가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늘 제가 그럼요. 그렇구나. 아이고. 역시 차라리 안 맥락을 썼다고 하지. 본인이 쓴 글의 맥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세상에. 점. 자, 오늘이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주제를 좀 넘겨보면 13일과 금요일이 합쳐지면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해서 또 서양에서 영화도 나오잖아요. 맞아. 그렇죠. 굉장히 불운한 날로 좀 치부를 하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을 네. 되게 맞아요. 불운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미신처럼 이렇게 그렇죠. 믿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거 믿으세요? 날짜 같은 거? 저는 정말 네. 잘 믿죠. 그래요? 저는 정말 안 믿죠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모든 미신은 다 믿어요. 어. 그리고 제가 생방송 하잖아요. 생방송 할 때 이제 그 지드래곤 그 무제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그 외국 가수 있어요. 네네. 딱 이제 너튜브를 딱 틀면은 그 노래가 먼저 나오면 방송 시간대는 텐션이 쫙쫙 오릅니다.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텐션이 딱 뭔가 떨어져요. 행운의 주문. 네, 같은. 맞아요. 징크스가 있군요. 네, 저는 징크스가 정말 많아요. 이게 원래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저도 네. 운동선수 얘기하니까 서장훈 씨가 지금 방송인이지만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였잖아요. 네, 네, 네. 국가대표도 예. 하고. 근데 국보급 센터. 예. 그때 당시에 되게 옛날이죠. 어떤 길에서 그 특정한 차종, 그 특정한 차종을 보면 그날 그렇게 슛이 잘 들어갔대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강박이 됐냐면 그 체육관에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그 체육관에 가서 네네. 가기까지 그 차를 못 보면
다시 길가에 나온대요. 아, 나도 이런 거 있어. 나도 이런 거 있어. 강박증. 네. 아니, 강박증이라기보다 약간 좀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라는 것도 저도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전자시계, 그러니까 차에 있는 게 전자시계거든요. 숫자로 나오는. 네, 숫자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 11분. 11시 11분. 네, 2시 22분. 뭐 3시 33분. 뭐 4시 43분. 5시 55분. 뭐 이렇게 좀 경우의 수가 한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네네네네. 하루에도 뭐 그렇죠. 자는 시간 빼고. 10시 10분. 뭐 네. 근데 11시 11분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꼭 섭외 전화가 들어와요. 어디서? 와, 대박이다. 저 이 한 뼘 차이 소름. 하기 전에 네네. 4시 44분을 보고 며칠 뒤에 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거절을 했죠. 그러면 시계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또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안 되지. 의도적으로 보면 안 되고 멈칫하고 갑자기 이렇게 은연듯 이렇게 딱 보는데 1시 11분이야. 그러면 뭐가 좀 좋은 행운이 그게 오겠구나. 약간 파랑새처럼. 맞아요, 파랑새가 맞아요.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시계가 그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무의식 중에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게 그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개를 무의식 중에 뭐 이런 방송국에도 시계가 정확하게 전자시계로 돼 있잖아요. 딱 봤는데 2시 22분이야. 잠깐 무슨 좋은 기운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있어요. 사실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귀신을 보고 맞아. 맞아. 대박 난다고. 대박 난다고 대박.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아니 무슨 보이냐고 하니까 계속 보인다라는 거야. 신기하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보인다는데 뭐 글쎄 저는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니 어디 있냐고 하게 되면 저게 지금 무슨 근데 북한에도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근데 사실 많죠. 옛날에 왜 네잎클로버 같은 거 찾으면 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맞아요, 맞아요. 행운에 네, 코팅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막 색깔비에 꽂아놓고 막 이랬는데 네. 북한도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은 그 토끼풀 가재를 주거든요. 학교에 가면. 과제를 네.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토끼를 길러요. 이제 외화벌이 하느라고. 고개를 팔아요? 토끼를 토끼 가죽. 네, 토끼 가죽을 토끼 해가지고 가죽을. 이제 그 토끼 나라에다 털. 바치거든요. 체제에다 바치는데. 그거 이제 군인들 네, 군인들한테 이제 다 가요. 그래서 그 토끼풀 뜯으러 가면 이제 크로바 크로바, 있죠. 네, 크로바 있는데 근데 그 잎사귀 4개짜리를 찾느라고 애들이 정신이 팔려 있어요. 북한도 네이클로버를 믿는 그 행운의 그거예요. 또 다른 네. 건 없습니까? 뭐 있죠. 북한에서? 북한은 이제 그 상징이 손 있는 날이랑 손 없는 날이 우리도 있거든요. 있잖아. 이삿날, 있지. 이삿날. 네네. 근데 손 여기는 있는 날 이사하면 한 100만 원 더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북한은 밀수예요. 손 있는 날 밀수하면 뭐 돈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감시원들이 눈을 피한다든지 이런 게 운이 있거든요. 좋은 날로 그냥 여기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숫자 미신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88이면은 손님, 그리고 77이면은 뭐 행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00이면은 공짜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니 북쪽이 이런 거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믿죠. 북쪽에도 무속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점쟁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처럼 뭐 자기네가 장을 차려놓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미신 행위를 법적으로 굉장히 못하게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데 네. 그게 언제부터 생겨났다면은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님 체제를 믿어야지 왜 미신을 당연하죠. 믿냐? 그럼요. 굿하고 이런 거는 큰일 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통제를 했었는데 이제 90년도에 고난행군을 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이제 아사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뭐 그거 좀을 보시는 분들이 갑자기 온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그런 산업이 또 이렇게 네, 자라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맞아, 기댈 맞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가서 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전문 저희 누나가 또 그거를 했잖아요. 뭐를 해? 점집을 했어요? 점을 그렇게 잘 본대요. 진짜요? 본인이? 그 약간 신내림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신점을? 제가 있을 때 누나가 우리 매형이 바람을 피잖아요. 네. 바람을 피는데 잠깐만요. 왜 집안 얘기를 갑자기? 아니, 바람을 되게 일상적으로 피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피웠는데 한때. 너무 덤덤한 거 아니야? 그게 그 아파트에 가서 그러니까 되게 매형이 사업을 했잖아요. 약간 이런. 근데 아니 이거 나 밥 먹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람을 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어떡해. 놀랐네. 네. 바람 맞은 줄 알았네. 바람을 폈는데 네네. 누나가 거기에 가서 잡았어. 잡아가지고 그 헤어진 매형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랑은 초남 매부 최강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네 누나는
진짜 귀신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허술했던 건 아닐까? 아니, 근데, 네네. 그런데, 저한테도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누나가, 자기 뭐, 누가 말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제가 탈북을 했잖아요. 네네네. 누나들 다 잡혀서 나갔잖아요. 완전하게 난리가 난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사꾼들이 와서, 누나한테 와서 보고, 탈북하고. 뭐 된다 안 된다. 그거에 따라서 장사를 하러 갈 정도로 맞아요. 우리도 잘 번대요. 똑같지 뭐.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떼러 가는데 뭐 경비가 삼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 물건을 떼와서 잘 팔릴까 안 팔릴까도 모르니까 맞아요. 왜 우리도 제가 이 사업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가듯이 거기 이제 점 보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 운을 보고 한다는 거죠. 유명한 그 복채는 점쟁이가 뭘로 줘?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도 주고 콩으로도 주고 돈으로도 주고. 예. 제가 이제 탈북을 하기 전에 딱 한 주일 전에 이제 점쟁이네 집에 가서 점을 봤어요. 엄마랑 같이. 근데 그때는 이제 밀수찜 때문에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점쟁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제 팔자가 북한이 없는 팔자래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타양살이 하는 팔자인데. 야, 신기하다. 나는 모르겠는데 얘는 여기서 살 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없는 팔자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저 할아버지가 잘 볼 줄 모르나 보다. 아니 전혀 생각을 못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가는데 약간 보니까 저기 약간 좀 뻥쟁이 같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일 후에 탈북을 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성희 씨 어머니는 거기서 그분을 굉장히 맹신하게 됐겠네요. 완전 맹신하고 계속 물어본대요. 우리 딸이 살아있나 없나.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는 얘기하면 진짜 잘 산다고 믿을 그렇게. 수밖에 없죠. 없어요. 정사님 작가님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좀 믿는 거? 저는 제 자신을 일단 믿고요. 네. 소크라테스 같이 너 자신을. 저 자신을 믿고 그리고 약간 제가 그런 걸 잘 안 보는 이유는 저는 약간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못 물어보는 무섭구나.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분들이 방송을 출연하실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좋은 의도로 뭐 사주 같은 걸 봐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례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몇 번 그런 걸 불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주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사주는 디딤돌 사주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뭘 크는 게 아니라 네. 누구를 항상 받쳐 세우는 작가. 네. 그래서 그게 그러네요. 작가도 그렇고 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배우자를 받춘다든지. 야, 대박이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받추는 사주래요. 근데 그런 사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 똑같이 나오죠, 그렇게. 다 똑같이. 그 사주 풀이 하면은. 그래서 맞아, 저한테 맞아. 사주를 보러 다니지 말라고. 사주를 왜요? 보러 다니는 사주가 아니라고. 네, 안 움직이는 사주라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좋은 사주니까 보러 다니지 말라고. 아니, 사주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안 좋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주를 좀 믿거든요, 사실. 저는 아니, 관상이랑 되게 사주를 순수하게 믿어요. 시추처럼 생겨가지고. 아니야, 근데 이거 저는 사주를 믿어요. 습관처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북한도 근데 사주는 많이 보죠. 엄청나게 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새해 되면은 사주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맞아. 신년 운수. 그렇죠. 토종 비결. 예, 오늘 행운과 불운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바람핀 얘기하고 무당 얘기하고. 아니 제가 디딤돌 사주. 제가 이제 예. 주식을 조금 샀잖아요. 아, 주식 얘기 갑자기 또 전에 하고. 예.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 내 사주에 부동산 재물이냐 아니면 어떤 재물이냐 했더니 뭐래요? 저는 부동산 재테크랑 주식이 저한테 진짜 맞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제 그 72세까지 엄청난 큰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해서 제가 질렀는데 어머 세상에 대박 모든 났어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그렇습니다. 아시고. 아니 진짜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의 반이 우리 코로나19 얘기하고 이게 네. 좀 우리 행운과 불운 얘기는 안 하고 뭐 미신 얘기하고. 아니 근데 나 그거 되게 이렇게 마무리가 궁금했어요. 되네. 그 행운을 가져다주는 물건이나 색깔 같은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왜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부적 주머니 같은 거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운동 선수는 빨간 네일을 팬티를 입으면 그런 거 있어요. 운동회 선수인가? 북한이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중국도 돈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게 왜 붉은색 그리고 왜 골드. 네. 그리고 중국 가면 다 새해 가면은 그 빨간 봉투에다가 돈 주잖아요. 맞아. 북한도 거의 대부분 데코레이션은 붉은색 아니에요? 일단 빨간색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생일날이나 이렇게 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뭐 팬티라든가 양말이라든가 맞아, 그리고 맞아. 돈지갑 맞아. 이런 걸 주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이제 그
그 귀신을 물리치고 불운한 기운을 내주는 귀신을 뭐 쫓고 그리고 이제 좋은 복만 이렇게 거둬들인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을 이제 엄청나게 그 미신처럼 믿고 다니는데 그 부적도 보면은 노란색에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적도 똑같이 이제 뭐 귀신을 이렇게 물리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빨간색과 노란색을 좀 잘 조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닌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항상 지갑에 부적 있어요. 저도 가지고 다녀요. 네. 저는 그거 가지고 다녀요. 진짜요? 저는 지갑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부적 갖고 다녀요. 그래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거 엄청 믿더라고요, 진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적을 써본 적도 없고 부적 본 적도 없어요. 어머 진짜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베드로 스님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부적을 갖고 다닐 때랑 안 갖고 다닐 때 확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부적을 갖고 다니면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에요? 아니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부적을 갖고 다니면은 길가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걸 덜 보는데 안 갖고 다니잖아요. 차 사고 같은 거 계속 봅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그런 거 믿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랑 부적이 확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지. 크리스찬이랑 부적은 정말 상반대돼요. 아니, 그거 아니다. 크리스찬은 마음의 양식이고 부적은 실제로 현실의 그 양식이에요. 무소유인데 남산뷰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종교 혜민스님 사이비. 아까 종교 대통합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리버뷰도 있는데 리버뷰. 뭐지 그 달사마? 예? 달마도. 달사마요? 달마도. 근데 이게 뭐가 있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 좀 유명한 스님이 그거를 저한테 줬거든요. 달마도를. 네, 그거를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왕이면은 좋다고 하는데 맞아. 그래 뭐 굳이 이거 뭐 싫다고 하면 누가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좋을 거야라고 하니까 그거를 빼서 버리게 되면은 왠지 나한테 분한 기운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성진 씨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네팔의 히말라야 산이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가 이제 그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등정을 할 때 쉐르파라 그래서 네팔에 이제 그 등짐 지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따라서 가는데 그 네팔의 셰르파들이 그 깎아지른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는 그 깎아지른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이 품에 달라이라마 사진을 갖고 다니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너네 그 사진 갖고 다니는 것보다 좀 안전한 뭐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신발 같은 거 신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아라고 얘기했더니 그 셰르파들이 그 달라이라마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자기한테 심리적으로 더 안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달라이라마 사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보다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선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우리 뭐 개업할 때나 뭐 새로 뭔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무슨 작품을 새로 시작한다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이사할 때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뭔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 행운을 기원하고 이런 심리로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북한도 그런 거 해요. 돼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콧구멍에 5만 원짜리. 콧구멍에다 떠나는데 저는 그거 얘기했지. 이제 고사 한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무슨 차 사거나 우리 차 막걸리 붙잖아요. 뒷바퀴에다가 고시래 해가지고. 그리고 계란 2개 양 바퀴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딱 막걸리 막 뿌리고 하는데 계란처럼 잘 굴러다니라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계란은 처음 들어보네. 저도 계란 처음 들어보네. 덜덜덜덜 굴러가라고. 아니 우리 막걸리 뿌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 나서 그랬다면은 우리가 무슨 개업할 때나 이제 뭐 돼지 대가리 놓고 뭐 돈도 꽂아주고 아이고 그래 뭐 장사 잘 되게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레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견인. 네, 견인차 하시는 분들은 돼지 놓고 사고 많이 나게 했어요. 나 그런 말 듣고. 아이러니하네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산업의 양면이죠. 네, 그래서 나 그 소리 듣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또 그분들은 사고가 많이 나야지. 뭐 생계가 유지되는 거니까. 왜 가게 개업하면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른 북어에다가 명주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도 합니다. 저희 집 아직도 저희 현관 앞에 그거 있어요. 그리고 고추. 고추도 같이 매달잖아요. 맞아요. 그 북한에서도 해요? 뭐 똑같죠. 북한은 똑같. 왜냐면 먹지는 못해도 그 명태대가리를 보면서. 자린고비 같이.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식당을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농마국수라는 그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 집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명태를 매달아 놓고 이제 그 다 그 막 이렇게
빌었는데 고사를 지냈는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술 취해서 딱 들어더니 안주 없으니까 그 명태를 이제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달라붙어서 아빠를 그제 엄청 두들겨 팼잖아요. 너 때문에 집에 일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어때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남쪽에 나와서 많이 경험해 보시는 건데 네네. 북쪽에서랑 남쪽에서랑 그런 행운을 이런 바라는 약간 뭐 미신 같은 행동들 네.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남쪽이 더 많은 북한에서는 편이에요. 했는데 남한에서는 안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놓고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숨어서 해도 들켰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다 이제 단련대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사상투쟁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진짜로요? 이게 이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그 뭐 빨간 팬티 입고 고개 안에다가 뭐 부적 놓고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팥이랑 소금이랑 고춧가루. 베개 같은 데다가 안을 낳는다고. 그렇죠. 맞아.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부적 쓰신 분 북한도 많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작가님도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이 이거 부적 갖고 있으면 결혼할 수 있대. 뭐 이런 거 쓱 밀어놓고. 그런 부적이 있었으면 제가 미혼으로 그치진 않았겠죠. 옛날에 저희는 부적 많이 썼거든요. 강시 그 장난치냐고. 그래 이렇게 머리에 붙이고. 머리다 붙이고 못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저희는 그런 장난 많이 쳤죠. 왜냐면 북한은 이제 그 도로가 잘 안 좋아요. 다 흙도로고 그리고 이제 산길로 가다 보면은 엄청 그 벼랑턱이 되게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 나이만큼 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금이라든가 소금 같은 걸 꼭 넣고 다녀요. 부적처럼. 그래야만이 이제 그 길을 이제 잘 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 셰르파랑 비슷한 거야. 네, 그런 비슷해. 것들이 대한민국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저도 그 드라마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못된 사람이 왔다 갔을 때 아유 하고 막 소금 뿌리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아, 똑같아요. 네, 그 좀 불운한 기운을 가지고 왔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나하고 원수 관계라던가 이런 사람들 집에 왔다 오고. 그리고 장례식장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나서. 맞아. 우리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는 한 번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중국도 그런 거예요? 남북한만 그래요? 일본도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의 문화인가요?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도 그래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이게 중국에서 남북한만 그런 줄 들어와서 아는데. 그 문화가 좀 우리만의 전통으로 조금 근데 바뀌었을 우리가 약간 뿐이지. 그 뭐지 민속 신앙?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샤머니즘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뭐 장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행운과 불운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만 왜 우리 그러던 시기가 있지 않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 맞아요. 진짜 산만 떠도 뭐가 되는 시기가 맞아, 있고 맞아. 그게 약간 인생의 파도처럼 저도 사실 20대 그게 이제 운과 운이 바뀐다라고 맞아요. 하죠. 저도 한 20대 때는 뭐 누구나 20대는 약간 그런 시기가 있겠지만 그래 우리 행운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뭘 해도 잘 안 힘들죠. 되고 그리고 좀 단기간에 끝나고 좀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대에 딱 들어서면서 일도 되게 잘 되고 풀렸어요.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저 사람은 딱 보면 쟤는 운이 좋은 애야. 맞아. 쟤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사님 작가님 본인 생각할 때 나는 운이 저는 좋은 운이 사람이야.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운이 좋은 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가들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들이 없이 조금 있는 그렇죠. 기간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좀 뭐 이런 표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나쁜 제작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PD가 조금 독선적이라든지 뭐 PD가 돈 떼먹는다든지 제작자가. 뭐 사실 근데 방송사에 있는 PD가 돈을 예. 떼먹기는 자기 힘들어서 뭐 그렇진 않은데 아니 근데 작가님 좀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은 혹시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방송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PD님을 디스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다. 다행이다. 외주 제작자들한테 가서 막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프로그램 운도 되게 좋았고 PD님 운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어졌고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어때요? 두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오실 때도 굉장히 큰 행운을 그럼 이제 타고 나서 인생의 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행운을 이미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진짜 운때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운이 좋다고들 많이 굉장히 생각하시는구나. 그 노력파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 보여요. 네, 한준의 노력을 다 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 아시는 때. 분들이 뭐라고 한다면은 네. 야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맞아, 저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모든 부모님들이. 야, 근데 너는 조금만 하면 되는 앤데. 웃긴 게 제가 북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면서 탈북하실 때. 저희 가족들도 절반 이상이 다 잡혀 나갔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2번 잡혀온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친척들 세상에. 중에
저는 원샷 원킬. 중국에서 몽골을 건널 때 백주 대낮에 건넜거든요. 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다면은 아유,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운이 그렇게 나쁘겠어요? 저는 봐봐요. 북한에서 이제 군복무를 해서 입당으로 당원이지 대학 졸업생이지 남자지 저는 잡혀서 만약 북한에 가게 되면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정치범 수용소죠. 네. 그래서 아유 그렇게도 뭐 제가 운이 안 좋겠어요 해가지고 대낮에 4km를 걸어서 갔어요 그냥. 그 나 잡아봐라 한 거네요. 네. 그냥 이제는 뭐 사막에서 돌아설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살아남았죠. 진짜 운이 좋으신 거네. 제가 이거 서해금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장윤정 씨 그 회사에서 야 이거 너 했으니까 악기 한번 한번 연주해봐라. 들어와가지고 한 게 지금 그 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연주자가 됐고 정말 노력도 안 하는데 운대가리 좋게 네. 그냥 저기 이렇게 운대가리가 뭡니까? 운대가 좋게. 운대가 좋게 그래서 저는 진짜 근데 나는 특별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맞아요. 운대가 좋은 거예요. 네, 저도 그 말을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은 다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4시에 보트 타고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네. 굉장히 긍정의 끝인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웃지 네. 진짜. 맞아요. 보트 타고 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압록강을 건널 때 이제 대대 그 책임부 어이지더니 너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만 기다려 나 2, 3일째 바로 온다 이렇게 하고 이제 탈북을 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한국까지 이거를 왔어요. 진짜 탈북하려고 맞아. 마음 먹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막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28일 만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거의 초고속, 거의 쿠팡 로켓 배송이죠.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빠른 거 아닌가요? 완전 저는 초고속이죠. 이제 그 국경 지키는 애들한테 네네. 돈을 줬단 말이에요. 오. 근데 그때 북한 평균 한 달 월급이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인당 8만 원씩 줬어요. 어마어마하네. 네. 쌍쌍 따따블로 준 거네요. 줘가지고 그 회령 그 두만강 그쪽에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야 아니 그냥 허리 펴라고 그래서 이거 버추 8만 원 허리 피세요. 버추 없냐고 그랬더니 다 철수시켰대요. 그랬더니 물이 가장 낮은 데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팬티바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옷 크게 입으세요. 예, 어르신들이 말을 정말 잘 들어요. 맞아. 근데- 아니 그 상황에서 말을 어떻게 안 네, 들어.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나와요. 무릎도 안 와.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행운과 불운을 자기 인생에서 그 불운과 행운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야. 그 차이고 진짜 예, 정말. 내 마음가짐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 개그 한참 할 때는 진짜 막 무대에서 애들이만 쳐도 유행어가 되고 그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살면서. 맞아요. 잘 될 때. 진짜 뒤로 넘어져도 돈 죽고. 예, 잠깐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빵빵 터지고 이거 지금 넘어진 건데 왜?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개그할 때 되게 무표정하게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런 그래도 거야. 빵빵 터져. 아니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다 오해를 하는데 쟤는 진짜 지가 안 웃고 웃기는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너무 긴장이 되니까 무표정이 된 건데 그게 웃기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무표정하게 짓는 것도 네. 뭔가 의도된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행운인 것 그러던 같다는 시기가 생각도 있어요. 들어요. 예.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들이 주르르 쏟아지죠. 정말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아니 작가님은 가장 운이 좋았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야, 난 진짜 이런 운까지 좋은 적이 있었다. 로또를 맞았다거나 이런 행운이 있었어요. 로또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얘기긴 한데. 주식을 빼놓으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이렇게 테마주나 이런 데 급하게 배팅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네. 근데 주식 종목을 꿈을 꾼 적은 한 번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심지어 그 꿈을 꾸고 나서 세상에 무슨 내가 이런 있지도 않은 종목을 꿈을 꾼다라고 해서 그날 찾아봤어? 새벽 4시 반에 그 꿈을 꾸고 네. 제가 그걸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오, 근데 설마. 그 종목이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소름이 더 소름. 원래 내가 몰랐던 회사. 네. 한 번도 검색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은 종목인데 제가 그거를 꿈에서 그 꿈을 꿔서 제가 샀죠. 네. 사서 그냥 그냥 소소하게 한 100만 원 정도 네.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는 제 인생의 그 행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행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여러분을 만난 거죠. 예.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고요. 포장 급격하게 하시네요. 승희 씨는 가장 큰 행운. 저는 이제 항상 실검에 1위 해보는 게 가장 큰 행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좋은 일, 나쁜 일로? 좋은 일로. 좋은 그래서 일로. 제가 이제
이제 2시 라디오인가? 2시 투데이. 탈출. 아니, 2시 투데이. 그 2시 있잖아요. 데이트. 그 러닝맨에 나온 지석진 아저씨. 지석진의 2시에 데이트. 예, 거기에 나갔는데 김부선 이재명을 꺾고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두 그날 분이 꺾기 힘든 분인데. 근데 그날 많죠, 제가 많죠. 꿈을 꿨는데 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완전 깊숙이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딱 추락했는데 그게 주변에 몽땅 다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꿈이 신기해. 진짜. 그래서 막 허우적 거리다가 어. 딱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날 이제 새벽 5시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그 무서운 꿈이 생겼을까 했는데 그날 실검을 바로 일이 신기하네, 찍어버렸어요. 신기해. 근데 일을 찍어버렸는데 바로 이제 그 리포터 하자고 그날에 이제 연락이 나한테 왔어요? 연락도 왔어요. 아, 잘 됐네. 네, 좋은 MBN에서. 일이 그렇게 한꺼번에 와. 그러네요. 네네. 저는 생일날 누가 로또를 선물해줬어요. 진짜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로. 네네. 저한테 로또를 설명해줬어요. 몇 등 됐을까요? 3등? 3등 됐어요. 얼마예요? 150 정도. 와, 나왔어요. 네. 완전 큰 선물이네. 생일날 그냥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당연히 3등이. 스이네. 네. 근데 그 숫자가 3등이면 하나 틀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틀린 숫자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바로 밑에 그 숫자가 있는 거야. 어머. 근데 그게 나 맞았잖아. 소름 끼쳐. 대박이다. 작가님, 누나, 작가님. 이게 맞았잖아요. 그럼 43억이었던 거예요. 소름 돋더라고, 진짜. 그럼 그걸 선물해준 사람하고는 거의. 네,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 예. 잘하시네. 저는 네,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예. 저는 하나 또 있는데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네. 고백받았어? 아니 거짓말 하는데 저한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오, 에이. 그거는 뭐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니에요? 네. 다단계 아니에요? 허경영 씨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왜요? 처음 만났는데. 왜요? 오늘 왜요? 만났어, 오늘? 아, 오늘이 아니고. 아니, 왜? 몇 년 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이유가. 뭐라 그러면 줬어요? 신장 달래요? 아니. 그러면? 그게 피? 아니고 예전에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무슨 뭐 방송을 보았대요. 네네. 와서 제가 악기 얘기를 했대요. 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 그 악기 구입하라고? 네, 그러면서 박성진 씨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악기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야. 그냥 1,000만 원으로 현금으로. 아, 그분은 이제. 멋있다. 개인이시네. 이 정말 예술가의 아직도- 어떤 후원 차원에서. 네, 그래서 아. 어우, 근데 이것도 자체가 행운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박성진 씨가 그만큼 방송에 나와서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 너무 보여주셨기 좋다. 때문에 오늘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마운 행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랄까요, 누군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행운을 내가 찾아다니지 않으면 그 행운은 난 잡기가 쉽지가 그래, 않잖아요. 파랑새는 내 곁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점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서 응. 행운을 찾아서 좀 열심히 뛰다 보면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행운이 오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오늘 의미가 있네요. 행운이 그렇죠. 와도 그걸 이제 대운으로 전환을 하냐. 알아야 네,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운이 와도 이게 운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사람이 느낌 진짜 있어. 운을 잡는 사람들은 잠깐 왔어. 야 잠깐 왔어. 이거 갑자기 주식 생각나네. 아니 그 주식은 아닙니다. 아, 근데 느낌 있잖아요. 이분들이 네. 있잖아. 왔어. 야, 이거 왔어. 할 때 딱 왜 사는 이렇게 거. 주식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분들. 예. 어쨌든 그런 거를 맞아요. 노력하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뭐 맞아. 이렇게 좀- 12월에는 예. 그 행운이나 기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신데 맞습니다. 좀 작은 행운이라도 웃을 수 맞아요.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 뼘 차이도 무조건 좀 행운의 시간이다. 이런 맞아요. 것도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네네. 이 시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상림 작가님 그리고 박선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